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동이의 철로 만든 방자유기, 동이의 식기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건 썰이라기보다는 거진 사실에 가깝습니다. 동이의 철, 쇠철자를 쓰는데 왼쪽에 보시는 이 글자는 고대 쇠철자를 가리키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한자 쇠철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렁말 철자를 금금자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쇠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런데 이 동의의 금이라고 해서 금금자에 동의의 이를 써서 동의의 철이다. 그리고 저는 그 철이 어떻게 보면 노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그 병마용갱에서 나온 그 칼도 아직까지도 뭐 날이 살아있고 녹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 노쇠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통이 이것을 만드는 집단이 되게 그 기술과 노하우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쇠철자의 구렁말 쇠는 보통 이렇게 누런 갈색의 이런 그 말을 누렁말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이거를 뭐 한혈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한나라 시대 전까지는 아까 보시다시피 동의에 그 이를 써서 이쇠 철자를 썼는데 그 이후부터는 구렁말 철자를 붙여서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뭐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걸 찾다 보니까 구렁말 새를 찾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철의 옛 글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동의에 그 이자를 붙여서 금금자에 빼고, 이 쇠의 옛 글자는 이다. 그러니까 동이 자체가 이제 쇠를 만든 이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철은 동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오제 본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록들이 쫙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이제 길어가지고 이 문장이 하나 있어요. 우철이며 요소에 있다. 철 옛 글자는 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철 얼마 전에 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철, 요소에 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 글귀를 써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쇠를 최초로 만든 청동기 시대를 연 세력이 동이의 집단이고, 그 대표되는 그 사람이 치우이며 그 집단이 두개비, 둑을 상징하는, 둑이 곧 치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둑애비들이 이제 만든 청동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그 방자유기라고 하는 전통 그 식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년 전만 해도 일제 강점기 전에만 해도 웬만한 식기를 이렇게 방자유기를 써서 조상님들의 그 아낙네들이 하천가에서 이 식기를 닦을 때 그 지푸라기를 엮어가지고 만든 그런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방자유기를 팍팍 닦았던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 닦기가 상당히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자유기가. 그래서 335 모여가지고 그 여인네들이 이렇게 그릇을 닦았다고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다 방자유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스테인리스를 많이 이제 대체 쓰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밥 먹는 식기 들은 대부분 방자유기였습니다. 저 쟁반까지도 방자유기잖아요. 이 방자유기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여름에 쉽게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이 있으면, 나쁜 그런 균들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왕들이 그 음독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자유기라든지 그 은수저 뭐 이런 걸로 뭐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은이 더 뭐 독에 제일 빨리 반응을 하나 보더라고요. 이 방자유기보다는. 좌우지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상에도 이 방자유기로 만든 제기로 대부분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는 엄청 화려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방자유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물이 아닌 뭐 되게 이렇게 막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방자유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게 되면 저도 한번 직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 그 방자유기들이 다 뭐 군수품으로 뭐 총알 뭐 탄피라든지 이런 거에 다 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양은 냄비로 어떻게 보면 그게 전통이 저는 이렇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제대로 맛을 나기는 하지만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좀 몸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늘 뉴스에 이 오래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면 간암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곰팡이가 쓴 나무젓가락이 있는데요. 이 곰팡이 2차 독성 산물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간암에 걸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일가족 4명이 간암에 걸려서 숨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방자유기를 식기로 쓰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동의에 제대로 된 계승자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면서 그리고 또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라든지 일본인들은 목기나 뭐 이런 걸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아요. 쭉 한번 보시게 되면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일들 때문에 목기로 된 그 식기는 다 이제 없애야 된다라는, 중국은 뭐 이런 걸로 아직까지도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거에서 대비해서 이제 세균까지 박멸하는 방자유기의 역사라고 이제 국가유산진흥원 블로그에 2016년도에 이제 소개를 하는 블로그가 있어서 잠시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유기는 구리의 주석이나 아연을 합금한 것으로 흔히 노쇠로 만든 생활도구를 가리킵니다. 방자유기는 유기의 종류 중 가장 질이 좋은 유기로 구리 한 근에 주석 4냥, 즉 구리와 주석을 78대 22의 비율로 합금해 거푸집에 부은 다음 불에 달구어 두드려 맞는 그릇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자라는 말은 합금 방식뿐 아니라 두드려 맞는다는 특징까지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드리는 이 작업 자체가 방자유기를 만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뚝딱뚝딱 난다고 해가지고 그 치우의 집단인 두개비들이 이 뚝딱뚝딱 소리를 내서 도깨비가 내는 소리라고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방자 방식을 이용해 식기를 비롯해서 요광이나 세숫대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징, 꽹가리 같은 농악기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진짜 가짜라는 말도 바로 이 질 좋은 합금을 뜻하는 방자와 잡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퉁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유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통 공예 중 하나로 변색이 되거나 잘 휘지 않으며 오래 쓸수록 광택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아름답죠. 이걸 모아놓으면 진짜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방자유기. 또한 보온이나 보냉 효과가 뛰어나고 수십 번의 열 처리를 거친 후 만들어진 탓에 아무리 높은 열을 가해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담는 반상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금이 가도 그냥 버리지 않고 노쇠로 땜질해 자손에게 물려줄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았던 물건이죠. 이것도 제사상에 쓰는 제기입니다. 제기. 진짜 멋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해충은 물론 유해균을 박멸하는 멸균 효과까지 입증되었는데요. 농약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음식물을 이 방자유기 그릇에 담으면 자국이 생긴다고 합니다. 방자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10개국 미만이며 특히 이 방자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신라 시대에는 유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국가 전문 기관이 따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방자유기를 만드는 국가 전문 기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한국인들한테 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알려서 이 동의의 후회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건강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미적인 아름다움, 한국인의 고유의 아름다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기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제가 말이 샜는데요. 고려시대에는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달하여서 얇고 광택이 아름다운 유기가 만들어졌으며 품질 또한 우수의 고려동이라고 불리며 수출까지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전국 각지에서 유기가 제작되어 일반에게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국 집안 곳곳에 이런 노쇠, 방자유기를 다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전쟁 물자 수급을 위해 집집마다 숟가락 하나까지 노쇠로 만든 것은 모두 빼앗아가서 유기 산업 자체가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라졌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게 이제 그런 무용 문화재로만 남아있고, 또한 해방 이후에는 연탄 사용의 보급으로 일산화탄소에 민감한 녹그릇 대신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기 시작해 점차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자유기를 만드는 과정은 우선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1200도가 넘는 고온에 녹여 바둑이라는 둥근 노쇠 덩어리를 만들고, 여기서 바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치우 집단의 그런 둑애비들, 그러니까 둑을 상징하는 그 바둑과 이 지금 이 방자유기를 만드는
기본적인 둥근 노쇠 덩어리, 이것을 이제 바둑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제가 예전에 작년 1년 전에 바둑의 어원에 대해서 그리고 기원에 대해서 치우 집단을 상징하는 그것이 이제 바둑이다라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방자유기에도 이런 바둑이 남아 있네요. 이 바둑을 여러 명이 합력하여 불에 달구고 망치를 쳐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그릇이나 뭐 이런 꽹과리, 그런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기본 그 덩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둑이라는. 그리고 소나무 숯으로만 불을 지펴 불에 달구고 망치질을 반복하는데, 이게 아마 소나무 숯에서 나오는 그 열기가 일정한가 보더라고요.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얇아진 바둑들을, 판들을 서너 장씩 덧대 오목하게 가공한 후 원하는 그릇의 깊이대로 잘라내고 그릇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큰 그릇이 있고 또 그 안에 작은 그릇이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방자유기를 만드는 과정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보통 현대 과학에서 주석의 함량이 20% 이상이면 재료가 깨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자유기는 지속적인 열 처리와 두드림 과정을 통해 금속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거듭할수록 경도가 높아지지요. 이게 지금 만드는 과정 같은데요.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어 방자유기뿐 아니라 틀에 부어 만드는 주물유기, 주물로 기형을 만든 후 모양을 쪄서 완성하는 반방자유기 등 우리 전통 방식으로 유기를 만드는 기술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통이 사라지고 있고 관심 이제 밖으로 이제 밀려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국에서 과거 2000년 동안 치유를 이런 괴물로 취급을 해왔는데, 이제 20년 전부터는 지금 자신들의 시조라고 하면서 중화 3조당 치유 벽화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도끼 있지 않습니까? 도끼. 이 도끼도 이 독이, 이 둑을 상징하는 치유가 만든 이물이라고 해서 도끼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강하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동이의 철로 만든 방자유기는 동이의 식기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온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인들의 조상을 기리는 그런 DNA가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우리 DNA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적으로 연구하고 계승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게 예전처럼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전에 그런 전통이 다시 좀 부활을 해서 어느 집이나 방자유기를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